안녕하세요. 행복한 하루입니다. 드디어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국가자격시험 제2회 10월 17일자 시험 접수가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되었네요. 다음 주까지니까 응시생 여러분은 빠짐없이 접수를 완료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시험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신 내용들 잘 마무리하는 시간 이제부터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는 화장품의 영업자의 의무에 대해서 몇 가지 발췌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지난 강의를 통해서 좀 겹쳐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복습하는 차원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1회 시험 분석 자료인데요. 영업자의 의무 제5조이죠. 화장법 제5조인데요. 여기서 출제된 부분이 한 5문항 정도로 파악이 되었는데요.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이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보시는 표와 같이 영업자의 의무와 관련된 단답형 문항은 시행규칙이나 또 고시나 또 시행규칙 본문 등에서 골고루 출제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화장품법 시행규칙은 별표 1에서 7까지 7가지가 있죠. 별표가. 그 중에서 그 영업자의 의무 등과 연관된 별표 1과 2, 품질관리 기준, 그리고 책임 판매와 안전관리 기준이 있고요. 또 관련 고시로는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이나 또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이 부분은 이제 강제사항은 아니죠. 권장사항이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번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준수사항과 관한 규정인 이 제정 고시안이 현재 행정 예고된 상태입니다. 확정이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난 5월쯤인가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가이드라인이 또 공표가 되어 있었죠. 이번 강의에서는 이 중에서 일부 발췌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재정고시안 같은 경우에는 아직 확정이 돼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로 다루진 않겠습니다. 혹시나 시험 전에 확정이 된다면 꼭 한번 살펴보셔야 될 부분이겠죠. 대신에 가이드라인은 이미 다 여러분들 다 학습을 다 하셨을 텐데요. 식약처에서 교재로 참조하라고까지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 부분 일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별표 1 품질관리 기준부터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품질관리 기준은 제1호부터 8호까지 8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이 8가지의 그 기준 중에서 제8호입니다. 8호는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복잡한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세부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추려내기가 좀 귀찮죠. 이번 기회에 한번 추려보겠습니다. 0 제2조의 2호 라목 있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을 등록한 자 이것부터 살펴보셔야 되겠죠. 0 시행 0이죠. 제2조 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입니다. 그 중에 2호 화장품 책임 판매업이고요. 라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화장품 책임 판매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에 대해서 가나, 다라 네 가지로 나누고 있죠. 가나다는 모두 유통 판매하는 영업이죠. 세부적인 내용은 읽지 않겠습니다. 다 공부하셨을 테니까요. 라목, 수입 대행형 거래입니다. 근데 전자상거래만 해당되죠. 수입 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어떻게 해요? 알선 수여하는 영업을 바로 화장품 판매업의 라목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이 영업에 해당하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겠죠. 그 책임 판매업자는 어떤 부분을 품질관리 기준에서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3호의 과목 146입니다. 자, 3호는 품질관리 업무 절차에 관한 문서 및 기록 등을 의미하고요. 그 중에 과목은 품질관리 업무 절차서인데요. 예, 이 부분을 작성 보관해야 되는데요. 해당하는 알선 수여하는 그런 책임 판매 업자인 경우에는 145죠. 146이네요. 적정한 제조관리 및 품질관리 확보에 대한 절차, 또 교육훈련에 관한 절차, 또 시장 출하에 관한 기록 절차 이 세 가지를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부분은 따로 작성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알선 수여만 하기 때문에 별도로 교육훈련 굳이 필요 없고요. 또 시장 출하를 직접 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품질관리 확보나 제조관리 이런 부분 굳이 필요 없습니다. 이 세 가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남목 145입니다. 남목은
화장품 책임업자는 품질관리 업무 절차서에 따라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돼 있죠. 그 중에 1. 표시를 안 했네요. 화장품 제조업자가 화장품을 적정하고 원활하게 제조한 것임을 확인하고 기록할 것. 알선 수여하는데 이 부분이 필요 없겠죠. 그리고 시장 출하에 관한 기록, 앞서서 말씀한 것과 같이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5. 다섯 번째인 제조분업의 품질 검사를 철저히 한 후 그 결과 기록하는 거. 이것도 필요 없죠. 요 1, 4, 5 부분도 마찬가지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제4호죠. 화장품 책임 판매 관리자의 업무 중에서 마목입니다. 품질관리 관한 기록, 제조업자의 관리 관한 기록, 그리고 해당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는 거 다 필요 없고요. 6호인 교육과 훈련과 관련된 내용들, 모든 내용들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수입 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 수여하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품질관리 기준, 그리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들, 이 구분을 명확히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별표 2, 책임 판매 후 안전관리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선 별표 1의 그 품질관리 기준에서 앞선 제1회 정기시험에 관련된 단답형 문항과 연관되는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됐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별표 2 쪽에서 혹시 연결된 문항들이 출제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용어의 정의입니다. 화장품의 품질, 안전성, 유효성, 그 밖에 적정 사용을 위한 정보를 우리는 안전관리 정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전확보 업무라는 것은 화장품 책임 판매 후에 안전관리 업무 중에 정보 수집 컴퓨터 결과에 따른 조치, 안전확보 조치라고 하는데요. 이거에 관한 업무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3호와 4호를 통해서 안전관리 정보 수집, 수집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에 따른 안전확보 조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는데요. 안전관리 정보 수집입니다. 책임 판매업자는 책임 판매 관리자에게 어떤 거요? 학회, 문헌, 그 밖에 연구보고, 요거에 대한 등에서 안전관리 정보를 수집, 기록하도록 해야 하고요. 그럼 안전확보 조치는 무엇일까요? 제3호, 즉 요거 3호에 따라서 수집한 안전관리 정보의 검토, 결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회수, 폐기, 판매 정지 또는 첨부 문서의 개정,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보고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안전확보 조치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안전관리 정보와 안전확보 조치에 대한 구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에 대한 고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용어의 정의에서 뭐 실마리 정보라든지 또 유해 사례 등등 중요한 그 용어의 정의적인 내용들이 시험에 연관돼서 출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서는 두 가지 좀 살펴보겠는데요. 안정성 정보는 신속 보고와 정기 보고 있는 거 기억하시죠? 신속 보고는 정보를 알게 된 날부터 15일, 정기 보고는 매반기 종료 후에 1월 이내에 약간씩 연기되기도 하는데요. 매반기 종료 1월 이내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중에 그 안정성 정보의 정기 보고 중에 그 매반기 종료 1월 이내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예외 규정이 있죠. 이번에 새로 변경이 된 사항인데요. 개정이 된 사항이 돼서 제가 한번 실어봤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2인 이하로서 직접 제조한 화장비누 만을 판매하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는 해당 안정성 정보를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새롭게 개정된 내용입니다. 화장 비누와 관련된 부분은 3월 14일자로 맞춤 화장품 판매업 관련된 시점 기준으로 시행규칙 또 화장품법 새롭게 다 개정이 됐었는데요. 이 화장 비누 부분이 다시 또 재개정이 돼서 또 변경이 되었죠. 화장 비누와 관련된 부분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고시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CGMP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강의에 포함을 시킬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요.
제3과목이죠. 이 3과목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이 다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위생과 관련된 부분, 이 고시 안에 그 다양한 그 3과목과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단답형 문항이 없죠. 다 선다형 베이스로 출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쪽 부분을 다루지 않을까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단답형 문항으로서 일부 벌크 제품이라든지 연관된 그런 문항들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CGMP, 이 고시 부분의 용어의 정의에 대한 부분만 따로 한번 실어봤습니다.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음에 용어에 대한 정의 몇 가지 뽑아봤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이 적합 판정 기준에 충족될 것이라는 신뢰를 제공하는 데 필수적인 모든 계획되고 체계적인 활동, 우리는 바로 품질 보증이라는 내용으로 정의하고 있고요. 제조 또는 품질 관리 활동 등의 미리 정해진 기준을 벗어나 이루어진 행위, 벗어난 거죠. 일탈입니다. out of specification이라고도 하는데요. 규정된 합격 판정 기준에 일치하지 않은 검사, 측정 또는 시험 결과, 무엇이죠? 기준 일탈입니다. 벌크 제품의 제조에 투입되거나 포함되는 물질, 자, 원료죠. 화장품 원료 및 자재를 우리는 원자재라고 합니다. 제품에서 화학적, 물리적, 미생물학적 문제 또는 이들이 조합되어 나타나는 바람직하지 않은 문제의 발생을 말합니다. 말 들어보면 굉장히 뭔가 오묘하고 과학적인데요. 정답은 오염입니다. 오염을 보면 굉장히 간단하죠. 오염이 이러한 용어의 정의로 정해져 있고요. 일정한 제조 단위물에 대해서 제조관리 및 출하에 관한 모든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된 번호로서 숫자 문자 기호 또는 이들의 특정적인 조합을 말한다. 다 알고 계시죠? 제조번호 또는 배지 번호라고 합니다. 제조공정 단계에 이르는 것으로서 필요한 제조공정을 거쳐야 무엇이 돼요? 벌크 제품이 되는 것. 이 벌크 제품이 바로 화장품 내용물이죠. 맞춤형 화장품의 정의에 나오는 화장품 내용물을 우린 벌크 제품이라고 가이드라인에서 또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벌크 제품 되기 전에 추가적인 공정을 거쳐서 벌크 제품이 되는 이 부분을 반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충전, 1차 포장이라고 얘기하는 충전 이전의 제조 단계까지 끝난 제품이 바로 벌크 제품이죠. 하나의 공정이나 일련의 공정으로 제조되어 균질성을 갖는 화장품이 일정한 분량입니다. 앞에 나온 부분하고 유사한데요. 제조 단위 또는 배지, 제조 번호와 제조 단위, 배지 번호와 배지 잘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출하를 위해 제품의 포장, 첨부 문서의 표시 공정 등을 포함한 모든 제조 공정이 완료된 화장품, 완제품입니다. 적합 판정 기준을 벗어난 완제품, 벌크 제품, 반제품을 재처리합니다. 품질이 적합한 범위에 들어오도록 하는 작업, 재작업입니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가이드라인입니다. 재정고시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생략하고 가이드라인만 설명드리겠는데요. 사실 이 가이드라인에 있는 내용들의 일부가 이 고시안으로 변경이 된 것인데요. 따라서 이제 중첩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 점 주지 바라고요. 이 여러 가지의 가이드라인이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맞춤형 화장품의 정의 및 범위에 대한 부분입니다. 범위는 이미 지난 강의를 통해서 4과목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조 수입된 화장품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약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해서 혼합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제조 수입된 화장품 내용물을 소분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입니다. 이때 그 내용물에 대해서 사실 그 시행규칙이 발표되고 이 내용물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굉장히 말이 많았었는데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바로 벌크 제품임을 명확히 해 주었습니다. 벌크 제품 바로 전장에서 말씀드렸었죠. CGMP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나온 용어의 정의 중에 벌크 제품 충전 즉 1차 포장 이전의 제조 단계까지 끝낸 제품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제품을 사실 때 1차 포장 용기 요에 직접적으로 맞닿는 안의 내용물, 그것이 바로 맞춤형 화장품에서 말하는 내용물입니다. 그리고 원료, 식약처장이 정하는 원료인데요.
이 원료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형태 중에 여기서 정한 원료의 가이드라인은 단일 원료 또는 혼합 원료로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 원료와 원료를 혼합하는 것은 맞춤 화장품의 혼합 소분이 아니죠. 맞춤 화장품의 혼합이 아닌 화장품 제조에 해당되니까 이 부분도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맞춤 화장품 가이드라인 3호 내용물 및 원료의 범위입니다. 먼저 혼합 소분에 사용하는 내용물 범위 벌크 제품이죠. 그것은 바로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로부터 제공받아야 된다라고 정하고 있고요. 다음 항목에 해당되지 않아야지만 됩니다라고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된 화장품, 즉 시중에 있는 화장품이라는 얘기입니다. 시중에 우리 샴푸다, 아모레나 LG에서 나온 샴푸 굉장히 용량이 크죠? 한 1리터 되는 것도 있는데요. 그걸 사가지고 바로 혼합 소분을 위해서 맞춤 화장품의 혼합 소분용으로 소분해서 예를 들어 팔아서 이건 맞춤 화장품이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판매 목적이 아니고 제품 홍보, 판매 촉진 등을 위해서 쓰는 것들, 비매품 같은 것들이죠. 이런 비매품도 맞춤 화장품의 그 내용물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그 원료의 범위인데요. 이 원료의 범위는 고시,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별표 1과 별표 2 그리고 시각청의 고시, 기능성 화장품 효능 효과를 나타내는 원료 이 세 가지가 바로 이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서 정해져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중에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또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는 모두 다 해당이 되고요. 기능성 화장품 효능 효과를 나타내는 원료, 고시 원료 중에 예를 들면 나이아신아마이드, 알부틴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중에서는 해당 원료를 포함해서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또 사용이 가능한 원료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범위를 얘기할 때 그 원료는 단일 원료와 혼합 원료라 얘기했는데요. 원료의 품질 유지를 위해서 원료에 보존제가 포함된 경우 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고요.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허용하고 있고요. 또 원료 경우에 또 개인 맞춤형으로 추가되는 색소, 향, 기능성 원료 등이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원료가 조합되어 있는 혼합 원료, 이 혼합 원료의 개념을 여기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맞춤 화장품 판매업 가이드라인 제4호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준수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시행규칙 제12조의 2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 준수사항 똑같은 시행규칙 조항이 있죠. 이 부분을 조금 더 부연 설명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두 번째 혼합소분 안전관리 규정이 바로 이번에 재정 고시안으로 발표된 그 내용의 부분들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맞춤 화장품 조제에 사용되는 내용물 및 원료의 혼합소분 범위에 대해서 사전에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할 것. 이 부분은 시행규칙에 이 내용물과 원료에 대한 품질 성적서를 확인하라는 것 같은 의미로서 이렇게 부연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최종 이렇게 만들어진 맞춤형 화장품의 경우에는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한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맞춤형 화장품도 바로 유통화장품에 해당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혼합소분에 사용되는 내용물 및 원료는 당연히 화장법 제8조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적합한 것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혼합소분 전 사용되는 내용물 또는 원료의 품질관리가 선행돼야 합니다. 따라서 책임 판매업자에게서 내용물도 받고 원료도 같이 받는 그런 경우에는 이 책임 판매업자의 품질검사 성적서로 대체가 가능하니까 아마 편하게 사용을 하시려면은 책임 판매업자에게 이 모든 내용물과 원료를 공급받는 것이 가장 좋겠죠. 물론 원료를 꼭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에게 안 받아도 꼭 받아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른 원료 공급업자나 딴 데서 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품질검사 성적서나 기타 사전에 1차 스크린이 된 형태의 것을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로부터 또 답보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유리하겠죠.
계속해서 소분에 관련 안전관리 기준인데요. 다 이미 시행규칙에서도 나와 있는 부분 복습 겸 혼합소분제 손소독하고 세정하고 또 일회용 장갑 착용 시는 예외. 그리고 혼합소분 전에 혼합소분된 제품을 담을 포장용기 오염 여부 확인. 또 혼합소분에 사용되는 장비 기구 등은 사용 전 위생 상태 확인, 사용 후 오염이 없도록 세척할 것입니다. 그리고 혼합소분 전에 내용물 원료의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한 확인하고 이 기한 또는 기한이 지난 것은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혼합소분이 사용되는 내용물의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한을 초과하여 맞춤형 화장품의 사용기한, 개봉 후 사용기한을 정하면 안 되죠. 이 부분 정하지 않도록 하고요. 맞춤 화장품 조제에 사용되고 남은 내용물과 원료는 반드시 밀폐를 하고 마개를 사용하여 비의도적인 오염을 방지할 것. 그리고 소비자 피부 상태나 선호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맞춤 화장품을 미리 혼합소분해서 보관 또는 판매하지 말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부분 반복되는데요. 최종 혼합소분된 맞춤 화장품은 유통 화장품입니다. 유통 화장품이기 때문에 유통 화장품 안전관리 기준 준수하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특히 그 판매장에서 제공되는 맞춤 화장품에 대해서 미생물 오염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요. 주기적으로 미생물 샘플링 검사하는 거 잊지 말아야 되는데 어찌 해야 되나 좀 고민이네요. 그리고 맞춤 화장품 판매 내역서 작성 보관해야 된다고 또 시행규칙에서 나와 있었죠. 거기에 관련된 사항이고요. 제조번호 작성 보관해야 되는데 맞춤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식별번호를 제조번호로 한다. 그래서 식별번호란 무엇인지 맞춤 화장품의 혼합소분에 사용되는 내용물 또는 원료의 제조번호와 혼합소분 기록을 추적할 수 있도록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가 문자 숫자, 기호 또는 이들의 특징적인 조합을 부여한 번호이다. 그래서 식별번호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사용기한, 개봉 후 사용기간 적는 거, 또 판매일자, 판매량 요거 적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작용과 관련된 것입니다. 맞춤형 화장품도 유통 화장품이고요. 또 부작용이 발생됐을 경우에 지체 없이 식약처장에게 보고할 것. 자, 화장품 안전성 정보와 관련된 규정 이쪽 부분하고 연관되죠. 화장품의 부작용 사례 보고, 그죠?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그래서 중대한 유해 사례, 즉 신속 보고에 관련된 신속한 보고에 해당되는 거죠. 정기 보고와 신속 보고가 있었던 거 앞장에서 설명드렸죠. 신속한 보고에 해당되는 거고 중대한 유해 사례 부작용 발생 시에는 정보를 알게 된 다음부터 며칠이요? 15일 이내에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고해야 합니다. 마지막 장이 아니었네요. 지금이 마지막 장입니다. 자, 판매업자의 준수사항, 그 밖의 사항 중에 원료 목록 보고와 생산 실적 등의 기록 보관하여 관리하라는 내용이 있죠. 이거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는 매 분기별 또 그 생산 실적 보고해야 되고요. 원료 목록은 이제 판매 전에, 유통 판매 전에 또 보고하도록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맞춤 화장품 쪽 관련돼서도 기록 보관 관리를 일단 해야 된다라고 정하고 있고요. 고객의 개인정보보호법 이거 중요한 부분이었죠.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들 개인정보보호 법령에 준해 가지고 적법하게 관리하라는 거 이 부분도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소비자 피부진단 데이터 활용해서 연구개발 목적도로 사용하자 할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별도의 사전 안내 및 동의를 꼭 받아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자의 의무와 관련된 아차싶은 정보들 잘 들으셨나요? 앞선 강의들과 조금씩은 이제 중복된 내용이 있어서 좀 그러했는데 복습하는 셈 치고 들으셨기를 바라고요. 지금까지 행복한 하루 맞춤 화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